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여윳돈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정말 여윳돈일까 하는 거죠. 자, 개인이든 국가든 돈은 결국 싸움을 부릅니다. 전쟁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 전쟁과 같은 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지금 가진 여윳돈조차 나중 일을 장담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고 평균 수명이 많아지는 시대에는 많든 적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 즉 자산 규모보다 최소한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상으로 불려내는 효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요, 지금 가진 여윳돈조차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든 뭐든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직관하면서 그것에 맞는 투자 원칙과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전쟁조차 두려움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즘처럼요, 우리가 느끼는 실물 경제와 투자 시장의 열기, 즉 금융 경제의 괴리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닷컴 버블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이란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투자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사이의 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버블, 즉 거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갭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의 미래가 현재의 실물 경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현재의 주가에 반영되면 실물 경제는 좋지 않더라도 주가는 오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전쟁 이전 수준보다 높습니다. 기름값은 더욱 비싸졌죠. 또한 전쟁 때문에 살짝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사모펀드 부도 위험, 즉 AI나 클라우드 등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던 사모펀드들이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 등이 신용 스프레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자산이자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도 올라갔죠. 이 같은 형편에서 미국의 대표지수인 S&P 500과 나스닥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이전의 경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결과 당초 예상했던 금리 인하 프로그램이 재가동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접고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금이나 은을 사두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투자가 바라봐야 하는 경제는 무엇일까 하는 점인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레거시 경제와 신경제로 대비해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레거시란 정보 시스템에서 낡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이것을 경제에 적용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경제, 즉 사람이 주도하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거시 경제와 대비되는 신경제는 이른바 AI나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 시장의 열기와 속도는 현재의 실물 경제에 대한 예상과 기대치가 아니라 신경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샘 알트만의 오픈 AI가 만든 챗 GPT 다들 아시죠? 자, 그것이 등장한 지 불과 2년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최근에 보면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엔스로픽의 클로드 등이 각축을 벌이면서 AI 산업을 더욱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엔비디아의 잭슨 항이 이런 말을 했죠.
양자 컴퓨팅을 위한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 주가들이 폭등했습니다. 즉 AI는 이제 시작일 뿐 어디가 끝일지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 방산 차원에서 우주 항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과 산업들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가 상장 예고되었죠. 투자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새로운 신경제가 현재의 실물 경제를 견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람 중심의 경제, 앞서 말씀드린 레거시 경제가 확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채권 시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 미국의 단기금리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의 상승폭은 그닥 크지 않은데요. 여기서 단기금리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란 전쟁이 끌어올린 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으로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워시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양적 확장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불안함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장기금리는 전쟁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고물가와 같은 후유증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경제가 신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비기축통화국이면서 수출 중심 경제인 우리 한국은 달러 가치의 방향성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특히 원유를 비롯한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한국 경제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즉 중동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대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화가 자원 부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달러에 비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상 강조하지만 한국인에게 달러 자산은 여전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이 꺾이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기간 동안 오히려 위안화가 강세를 지속했다는 것, 중동의 원유 결제 대금에서 위안화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 또한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넓히고 있다는 점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돈은 어떻게 자산 효율성을 높여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말씀드리죠. 자본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성장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투자는 당장에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아닌 미래에 반응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시에 투자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레거시 경제가 아니라 AI나 로봇 그리고 우주 항공 등과 같은 신경제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용 리스크와 같은 돌발 변수들이 잠복해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 하겠죠. 즉 AI 관련 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하고 고물가 즉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인데 금융시장의 핵심은 신용이죠. 즉 신용은 다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전쟁 이전에 불거졌던 사모펀드 상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즉 시스템 위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라클을 비롯한 AI 소프트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신용 리스크를 포함한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여전히 성장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돈을 지키고 또한 불리기 원한다면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영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특히 목돈은 배당형 상품과 같은 보수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하면서 일부 성장형 상품 등에 분산하고, 예컨대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의 경우에는 에고팩토리나 올바인 같은 상품입니다. 물론 전체 여윳돈의 일부를 성장형 상품에 분할 투자할 수도 있죠.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의 경우에는 글로벌 풀코트와 같은 상품입니다. 반대로 매달 투자하는 적금식 상품이라면 자본주의의 성장을 믿고 성장형 상품들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시간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바인 투자자분의 경우에는 매달 적금식 ETF나 글로벌 풀코트 적금식 등과 같은 상품들입니다. 물론 다수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에거팩토리나 올바인 등을 적금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요, 고령화가 빨라지고 평균 수명이 많아지는 시대에는 내가 가진 돈의 많고 적음, 즉 자산 규모보다 최소한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상으로 불려내는 효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지금 내가 가진 여윳돈조차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이든 물가든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생각하면서 성큼 다가온 미래를 직면하고 내가 가진 돈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